자, 이제 권리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이죠. 권리. 자,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권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권리가 변경될 수가 있고 권리가 소멸될 수가 있겠죠. 자,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했다는 거죠. 권리의 취득.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은 권리를 상실했다는 거죠. 권리의 상실. 네,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권리의 발생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권리의 발생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갑이 있고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뭘 취득했습니까?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란 권리가 발생했네요. 소유권이란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갑이 이 집의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이 경우 이 매수한 사람 있죠? 매수한 사람 뭘 취득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을은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했네요.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즉 소유권이란 이 권리가 발생했다는 거죠.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집의 소유권,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권 있잖아요. 이 소유권이 이 사람이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에게 뭐가 되겠어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란 이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상속인이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란 이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여기 보니까 이 갑이 있잖아요.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수익할 수가 있고 처분까지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을과 만나서 뭘 했냐면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계약.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즉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전세권이란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은 전세권이란 권리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에서부터 4번 있잖아요. 공통점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공통점은 보니까 권리가 뭐가 됐어요? 발생했죠? 발생했죠?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네요. 공통점이고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를 찾아보게 되면 뭐가 달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남의 권리를 이어받은 게 아니죠? 이거는 새롭게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 을이 권리를 취득했는데 갑의 걸 이어받았죠. 갑의 걸 이어받았죠. 갑의 걸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어받는 것을 우리는 승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이어받거나 남의 것을 이어받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이어받지 않는 것, 새롭게 취득한다. 이걸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1번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이어받는다라고 해서 승계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승계 취득이다라고 하고요. 2번, 3번, 4번이 바로 승계 취득이 되겠네요. 자, 이제 1번은 빠져요. 빠지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죠. 자,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겁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권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세권이란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요?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말씀드려서 어떤 거는 등기를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잖아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가 바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186조와 187조의 문제. 186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 자, 이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려면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187조에는 법률행위 뺀 나머지 전부를 뭐라 하죠? 법률의 규정이라 하고 있죠. 법률의 규정. 자, 법률의 규정을 통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다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87조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번하고 4번 있잖아요. 이거는 186조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1번은 이제 빼버리고요. 자, 승계 취득을 보겠습니다. 남의 것을 이어받습니다. 2번, 3번, 4번 전부 다 앞에 사람 걸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중에서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게 다르잖아요. 4번. 무슨 말이냐면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랑 권리 자체가 아예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랑 권리 자체가 아예 넘어갔습니다. 즉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그 말은 소유권이랑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예 이전돼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전히 갑이 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힘을 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구별됩니다. 승계취득은 이렇게 구별됩니다. 아예 이전돼 버리는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일부를 넘겨주는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일부를 넘겨줄 때 우리 이걸 설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되고 있고요. 자, 이전적 승계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합니다. 이전적 승계는 특징이 동일성 유지네요.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전적 승계 여기 지금 2번하고 3번인데요. 여기 보니까 매매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고요. 상속이라는 하나의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승계 그리고 포괄 승계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 있죠. 이전적 승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어요. 갑은 이곳,